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중 미확인 비행체를 보았다는 무전을 남긴 채 실종된 파일럿 프레데릭 발렌티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8년 10월 21일 토요일 저녁 견습 파일럿 프레데릭 발렌티크는 상업용 비행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비행 훈련을 떠났습니다. 무라빈 공항에서 출발해 케이프 오트웨이 상공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킹 아일랜드까지 약 1시간 9분간 232km 거리를 운항할 예정이었죠. 앞서 여러 번 연습 비행을 했던 경로고 날씨도 맑았기에 걱정될 건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발렌티크는 어릴 때부터 호주 공군 파일럿을 목표로 공군 훈련 군단에서 훈련을 받았고 누적 비행 시간이 150시간을 달성한 상태로 전문가 수준의 비행 실력을 갖추고 있었죠. 현지 시각 오후 6시 19분 발렌티크는 세스나 182 경비행기를 타고 무라빈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그리고 41분 후 케이프 오트웨이 상공에 도착했다고 중간 보고를 하죠. 모든 것이 비행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 6분 14초 다급한 무전이 들어옵니다. 발렌티크는 멜버른 항공 관제소에 현재 5000피트 상공에 자신의 비행기 말고 다른 항공기가 있냐고 물어보죠. 관제사는 근무성 레이더 모니터를 확인하며 다른 비행기 신호는 없다고 회신합니다. 하지만 발렌티크는 상공에 대형 항공기가 보인다며 재차 확인을 요청하죠. 발렌티크의 말처럼 다른 비행기가 있다면 관제소 모니터의 위치, 고도, 방향, 속도 등 관련 데이터가 표시되어야 했지만 레이더 수신기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관제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며 발렌티크에게 어떤 종류의 항공기가 보이냐고 물었죠. 발렌티크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눈앞의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좀 이상했죠. 비행기 아니 비행체 하단부에는 4개의 조명이 있고 비행기 착륙등과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1000피트 약 305m 위를 지나갔는데 속도가 공군 전투기처럼 빠르다고도 덧붙였죠. 다시 한번 확인한 관제사는 주변 상공에는 공군 전투기는 물론 그 어떤 비행기도 없다고 답합니다. 관제소의 회신을 받은 발렌티크는 점점 침착함을 잃어가고 있었죠. 비행체가 있다면 분명히 관제소에서 알 수 있었을 테고 비행체가 아니라기에는 분명 물체는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눈앞에서 말이죠. 발렌티크는 목소리를 떨고 말을 더듬거리며 미확인 비행체가 동쪽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이라고 상황을 전합니다. 발렌티크는 비행체가 마치 게임을 거는 것처럼 자신의 비행기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말했죠. 관제사가 비행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발렌티크는 기다란 모양이고 외관은 금속 재질로 반짝이며 녹색 빛을 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르게 움직여서 자세한 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설명에 따르면 비행체는 마치 음속 주행을 하는 것처럼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발렌티크 비행기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일반 항공기라면 방향 전환 시 일정하고 완만하게 궤적을 그려야 하는데 발렌티크가 말한 비행체는 항공 역학을 무시하고 예각 회전과 직각 회전을 구사하고 있었죠. 당시도 현재도 인류 기술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속도와 비행술이었습니다. 관제사도 이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기계가 고장났나라고도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기계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비행체가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발렌티크는 10분간 이어진 통신 말미에 엔진이 거칠게 공회전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저건 비행기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괴기스러운 쇳소리가 들리더니 통신이 끊어졌죠. 멜버른 항공 관제소는 발렌티크의 위치를 확인하며 교신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렌티크가 예정된 시각에 킹아일랜드에 도착하지 않자 조난 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7시 33분부터 수색을 진행하죠. 8대의 항공기와 호주 공군의 해상 정찰기가 동원돼 4일간 인근 해상과 육상 심지어 공중까지 광범위한 수색을 벌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발렌티크와 세스나 182 경 비행기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실종 당일인 1978년 10월 21일은 매우 맑은 날씨였습니다. 5000피트 상공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일몰 시각은 오후 7시 18분으로 통신이 두절되기 직전까지 해가 지지 않아 가시성이 넓게 확보된 상태였죠. 사고 발생 가능성 자체도 낮으며 설사 사고가 났다고 해도 차체가 물에 잘 뜨도록 설계된 세스나 182의 잔해 등이 발견되어야 했으나 마치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행기 사건과 대조해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수색 당시 상황이 말이 되려면 발렌티크가 비행기를 몰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는데 레이더
리더에는 비행기가 다른 곳으로 가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관제탑의 장비도 정비해봤지만 모두 정상이었고요. 발렌티크 사건은 기묘한 실종 과정으로 인해 큰 이슈가 됩니다. 현지 신문인 DAG는 발렌티크가 실종된 지 이틀 후인 10월 23일 통신이 두절되기 직전 거친 엔진 파열음과 금속성의 쇳소리가 들린 것으로 보아 비행기 차체에 심각한 결함이 생겨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죠. 발렌티크가 대형 비행체를 목격한 것에 대해서는 파일럿의 조종 미숙으로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혔고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비행기를 다른 비행체로 착각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발렌티크가 보았다는 녹색의 불빛과 금속 재질의 외관도 구름 입자에 비친 등대 불빛과 비행기 그림자를 잘못 본 것이며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과정에서 비행 고도가 점점 낮아졌고 마침내 수면에 충돌하면서 바닷속으로 침몰한 것이라 추정했죠. 취재 과정에서 발렌티크가 실종 직전 치른 비행면허 시험에서 2차례나 떨어지는 등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과 비행 중 시드니 통제구역을 침입하여 경고를 받고 고의로 구름 속을 비행하는 등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행기 조종 미숙으로 인한 항공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더욱이 그가 평소 UFO를 맹신했다는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제기되죠. 하지만 발렌티크가 운행한 세스나 182 기종을 담당하는 베테랑 정비사 마이크 호지스는 간혹 경비행기가 추락 직전 허공에서 빙글빙글 도는 경우는 있어도 거꾸로 뒤집힌 상태로 10분간이나 운행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조종사가 의식불명 상태가 아닌 이상 차체가 뒤집힌 상황을 감지 못했을 리 없다고 했죠. 한편 미스터리 현상을 다루는 매체들은 해당 사건을 UFO에 납치된 파일럿 실종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렌티크가 목격한 비행체는 UFO가 틀림없다고 주장했죠. 목격담 속 비행체의 급격한 방향 전환과 음속 비행 은폐 기술 등이 전형적인 UFO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발렌티크의 가족과 지인들조차 항공사고보다 UFO 납치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렌티크의 아버지 귀도 발렌티크는 아들이 실종되기 10개월 전 UFO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며 이때부터 병적으로 비행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만의 연구를 진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 및 공군 관계자와 갈등을 빚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을 뿐 실제로는 아들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발렌티크의 아버지는 나의 아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허풍쟁이나 문제아가 아니며 12살부터 파일럿이 되고 싶어 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험 공부를 하던 평범한 청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발렌티크의 여자친구 역시 실종 직전 그가 UFO에 납치당할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주 했고 무언가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죠. 발렌티크의 가족과 지인들은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기적으로 행사를 열고 호주 당국의 재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1983년 7월 태즈메니아 인근의 플란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 엔진으로 보이는 부품 잔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세스나 182에 장착된 엔진과 같은 기종임이 밝혀져 발렌티크 비행기의 잔해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죠. 하지만 정작 해당 엔진이 발렌티크가 조종한 비행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같은 엔진을 쓰는 비행기는 무수히 많으니까요. 하지만 실종 4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종 원인 및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호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사고로 남겨지게 되었죠. 프레데릭 발렌티크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